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도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네. 그럼 뭐 인사가 오늘따라 왜 이래 짧아요? 아, 오늘이요? 응. 네. 원래 이 할 말이 없고 확신이 안 서면 말이 길어지고 장황해지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명료하고 간결한 거죠. 안 그래요, 상희 씨? 네. 끝입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다 한 거예요? 대답? 아예 기환 씨 말에 100% 공감해서 물어줘. 길고 장황하지 않게 네. 오늘도 7번 국도 꼭 필요한 소식들로 꽉 채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기분은 그렇게 개운치는 않지만 네, 긴 말 않고 지금 출발합니다. 두 분 갯배 아세요? 갯배? 속초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배가 바로 갯배죠. 네. 아유, 그 갯배 왜 몰라요? 어. 그 속초 가면은 그 아바이 마을에 들어서려면 이 갯배를 꼭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거 많이 갔지. 혹시 그 드라마 가을 동화에 나왔던 곡인가요? 맞습니다. 오. 네, 이 갯배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속초 사람들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스며 있는 배가 바로 갯배입니다. 자, 속초의 상징 갯배 함께 만나보시죠. 강원도 속초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설악산, 동해바다, 중앙시장, 그리고 닭강정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생각엔 이게 바로 속초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갯배입니다. 네. 자, 속초의 역사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갯배. 오늘은 속초의 상징 갯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갯배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담은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속초의 명물이자 실향민 문화의 대표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갯배. 속초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갯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이 갯배 참 오랜만에 보는데 저도 여러 번 타보긴 했습니다만 오랜만에 타네요. 네. 근데 사실 이 갯배의 역사와 어떤 문화 이런 거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을 한 분 제가 모셨거든요. 선생님 저쪽에 계신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갯배를 타고 선생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높고 화려한 빌딩이 많아진 속초. 하지만 그 사이 넓고 작은 갯배가 있습니다.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마을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이 작은 배는 우리 곁에서 오랜 역사를 함께 해왔죠. 일일이 손으로 와이어를 끌어당겨 움직이는 갯배. 직접 끄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불과 5분, 금세 아바이 마을이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청호동 아바이 마을은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죠. 지형이 섬과 비슷한 고제 끝부분에 있어 교통이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갯배 이야기의 저자이자 속초 향토사 연구가인 엄경선 작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갯배를 타고 직접 제가 이렇게 끌어가면서 여기 딱 왔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갯배가 없었으면 이 안쪽 마을이 상당히 고립이 됐겠네요, 진짜. 여기 청호동에 예전에는 한 6,000명, 7,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시내로 넘어가려면은 이 갯배를 타고 바로 넘어올 수 있었으니까 이 청호동 마을과 시내 또 아니면 바깥 세상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바로 이 갯배였습니다. 예. 고향을 떠나 둥지를 튼 외로운 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 낯선 땅에 적응해 살아야 했던 실향민들이 정착한 곳은 파도에 떠밀려온 모래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청호동이었죠.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선생님 이렇게 only 갯배는 이제 실향민들이 정착하면서 예, 딱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갯배가 그때도 이 실향민들이 속초 시내로 넘어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지만은 훨씬 그 이전부터 속초의 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뭐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또 어르신들 말씀을 보면은 이 중형 버스, 예, 사람이 다니는 시내버스 형태의 그 옆에 사람들이 같이 탈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예, 갯배가 운행이 됐었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요.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갯배가 운행됐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존재합니다. 실향민의 각별한 통로, 현대화 물결 속 조금은 낯선 교통수단. 그러나 이보다 훨씬 이전, 갯배의 역사는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흐릅니다. 선생님, 여기가 그 옛날 그 가을 동화 예, 은서 슈퍼마켓 그 집 아닌가요? 예, 예. 예? 전 국민들이 하던 신금을 울렸던 가을 동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그 은서라는 주인공의 집이 바로 예, 여기 예,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네요. 슈퍼에서. 예, 슈퍼에서 지금은 예, 이 순댓국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이 갯배의 예. 그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다른 갯배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 드라마와 영화 속 갯배는 주인공의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되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청호동이 관광지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죠. 내게 뒤돌아서지 말아요. 선생님 속초에 오니까 예. 가자미 식혜가 딱 떠오릅니다. 이거 진짜 참 입맛 돋우는 아주 좋은 음식인데 이게 실향민들의 어떤 그 아픔 또 뭐 그런 게 서려 있는 즐겨 먹던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속초에 오면 꼭 한번 맛봐야 할 별미. 그건 바로 속초에 정착한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이 가져온 그들의 고향의 맛. 함경도식 가자미 식혜입니다. 이북에서 이제 대부분 이북 음식 식혜는 이북 음식이죠. 찬 곳에서 이북이 좀 차잖아요. 찬 곳에서 이제 가재미나 명태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장을 해서 저장 음식이죠. 겨울에 특히 많이 먹는 저장 음식입니다. 예. 그래서 실향민을 통해서 이제 또 속초를 대표하는 또 그런 음식이 아유, 그렇죠. 이 식혜가 된 거군요. 예. 선생님 여기가 그러니까 이 아바이 마을 먹자골 골목 같은 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가 이제 사실 이제 아바이 마을이 이제 에서 보면은 가장 북쪽 끝이죠. 예. 여기가 실향민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 제가 여기 뭐 이 골목 여러 번 왔습니다만 다 맛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우리 점심 시간도 됐는데 이렇게 좀 먹으면서 예,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더 좋지 않을까. 예. 들어가시죠. 예. 근데 이 가자미 식혜를 보니까 제가 또 예전에 그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그 시인들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백석 시인이 가자미 식혜를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예. 이 백석 시인이 1936년부터 38년까지 네. 그 함흥 여자 그 고등보통학교 영어 교사로 한 2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 가서 이제 함주 시초라는 어떤 시를 연작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 문학 작품 시와 수필 속에서 바로 우리 속초에서도 맛볼 수 있는 실향민들의 음식, 함경도 음식들이 나오죠. 아하. 사실 요번에 이제 이 갯배 이야기라고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으로 해서 속초 민예청에서 이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신 결과물로 이 책 갯배 이야기가 네, 우리 선생님 딱 써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본격적인 어떤 향토사보다는 속초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갯배와 갯배 주변 또 이쪽의 또 음식 문화를 좀 이해하는데 좀 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었는데요. 시인 백석은 동해바다의 풍류와 맛을 즐겼는데요. 그의 문학 작품 속엔 살이 찰진 가자미 식혜와 가자미 회국수가 등장합니다.
함경도 순대가 속초 앞바다로 건너와 탄생한 아바이 순대와 오징어 순대 역시 별미 중의 별미죠. Cause you don't love me anymore. Why do the birds go on? 갯배는 또 하나의 문화가 돼서 물이 아닌 땅 위에도 털을 잡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엿볼 수 있죠. 지금까지 갯배를 통해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살펴봤다면 이젠 앞으로의 가치와 비전을 엿볼 시간이 아닐까요? End of the world. It ended when I lost your love. I wake up in the morning. 첨단 교통이 발달한 세상 속 도심 한가운데 갯배는 다시 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갯배가 영원히 물 위를 오가며 속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길 바랍니다. Understand? No, I can't. 이 갯배가요. 네. 그 속초 시민들 그 일상 속에 아주 오래도록 스며 있는 그런 배래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를 그냥 배라고 보면 안 돼. 정이 깊어. 네, 교통수단으로 또 때로는 관광 명소로 또 문학작품에도 등장하는 갯배가 네.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입니다. 바닷가 도선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 속초 갯배입니다. 그러니까 속초 찾으시는 분들은 갯배도 한번 이렇게 좀 경험해 보시고 한번 들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갯배가 또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이 기능도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한 씨. 네. 혹시 그 해산물 요리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 해산물 못 먹습니다. 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있으면 다 먹고 없어서 못 먹습니다. 우리 영동 지역에 살아서 좋은 게 뭐겠어요. 제철에 나는 그 싱싱한 해산물, 그거 마음껏 또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어떤 해산물 좋아하세요? 제철에 나는 건 다 좋죠. 겨울에는 뭐 양미리, 그리고 또 알이 꽉 찬 도루묵, 예? 대게, 홍게. 이게 또 해산물이 예? 네. 술 안주로 또 딱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네. 총알 오징어도 좋아하세요? 총알 오징어요? 네. 아, 총알 오징어가 또 이게 살짝 이게 감칠맛이 그냥 아주 끝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예, 제가 7번 국도 MC입니다. 총알 오징어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징어 씨가 마릅니다. 예?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맛있다고 많이 먹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이충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알 오징어가 그러니까 오징어 한 종류가 아니라 새끼 오징어 이게 맞는 거죠? 네, 오징어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흔히 수산시장 가면 흔히 보게 되는 오징어가 네. 우리가 살 오징어라는 종류인데요. 살 오징어요? 네. 아마 이제 울릉도 오징어, 독도 오징어로 아마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칠본도를 따라서 동해안을 여행하시다 보면 네. 한여름 제 한밤중에도 그 수평선을 환하게 밝히고 이제 조업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아, 그렇죠. 네, 그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살오징어를 잡는 어선들이고요. 우리가 총알 오징어라고 하는 것이 그 살 오징어의 이제 크기가 작은 어린 오징어를 말합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예. 근데 교수님 시장에 가면요, 이 총알 오징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마트에서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은 왜 이 총알 오징어를 자꾸 이렇게 팔아요? 아니면 이게 싸나? 뭐 크기가 작으니까 이제 가격 면에서는 더 싼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오징어의 생활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네. 왜 지금 겨울과 봄 요철에 이 어린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때 많이 낳는 거죠, 새끼를. 네, 예. 보통 이제 맞습니까? 따뜻한 그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오징어는 따뜻한 남쪽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제주도 주변에서 산란을 합니다. 산란을 하고 나서 이제 해류를 따라서 뭐 동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5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흔히 총알 오징어라고 말하는 한 15cm에서 20cm 정도 크기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이제 겨울에서 초여름이 되는데 동해 연안을 따라서 많이 어획이 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유통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총알 오징어 판매가 그동안 불법은 아니었나요?
우리가 이제 바다에 사는 생물을 우리가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을 수 있는 크기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지체장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살오징어, 우리 흔히 이제 오징어라고 하는 오징어도 보면 대략 한 15cm 정도를 금지체장으로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총알 오징어는 보통 한 15cm에서 20cm 정도 크기가 되다 보니 뭐 따지자면 이제 불법 판매는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15cm 이상이면 오징어 성체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 기준으로서 15cm를 정해놨고요. 네. 근데 15cm보다 더 이제 높이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는 자원을 더 보호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어민은 바다에서 어떤 그 어획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 기준을 올리면 또 어민들한테 또 피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더 낮추면 또 자원을 우리가 또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합의점으로 15cm가 네. 정해진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는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선별해서 잡기가 힘들어서 네. 잡다 보니까 15cm가 안 되는 것도 올라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배에서 딱 잡았을 때 이건 15cm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그냥 다시 바다로 이렇게 놔주고 그거는 방법이 될 수 없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제 크기가 작은 어린 물고기는 다시 풀어주는 게 맞고요. 예.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네. 낚시를 좋아하시거나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한 서너 번 해봤습니다. 그쵸.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 네. 혹시 낚시하실 때 네. 크기가 작은 물고기랑 큰 물고기를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던가요? 그거는 전문가도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그 바다에서 조업을 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바다 속에서 이제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잡기란 사실상 힘든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크기의 형태의 물고기가 한 번에 잡혀 올라오다 보니 유통이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네. 이제 설령 이제 이 어구에 잡힌 물고기가 이 배 위로 이제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제 바다로 어린 물고기를 풀어주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대부분의 물고기는 이제 그물에서 배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죽은 상태이거나 그래서 다시 풀어주더라도 살기 힘든 상태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풀어는 줄 수 있지만 효과가 많지 않을 거라 보고요. 근데 자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게 당연한 이제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땐 그 적정 어구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 어구.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쓰면 안 되는 금지된 어구라든지 또 불법어업과 같은 문제, 그리고 바다에 버려진 이제 폐어구, 우리가 유령어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자원 보호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통업계에서 더 이상 총알 오징어를 판매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불법은 아닌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거는 이제 최소한의 장치인 거고요.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이제 힘들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최근에 유통 단계에서 이제 어린 오징어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한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크기를 떠나서 상식적인 면에서 이제 저희가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지 체장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린 물고기는 우리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깔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린 오징어를 어획하는 이제 어민들 탓만 할 게 아니라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도 이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인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제 자원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잡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걸 유통하고 또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이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총알 오징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알 오징어 외에도 뭐 또 다른 어족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종류들을 좀 예로 들 수 있을까요? 혹시
노가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명태 새끼죠. 네. 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노가리가 이제 맥주 안주. 그렇죠. 네. 노가리가 명태의 어린 명태라는 거 다 알고 계신데 예. 뭐 과거에는 또 노가리가 명태랑 같은 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름의 또 뭐 논란이 있었던 시기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 성인 이제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듯이 물고기도 보면 이제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이제 물고기도 있는 반면에 네.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도 흔히 있습니다. 이제 노가리도 그 중에 한 예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총알 오징어가 그 살오징어의 어린 오징어가 아닌 충분히 다 자란 크기가 총알 오징어 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자원을 활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로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행여라도 어린 물고기가 유통이 되고 또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이유의 어떤 구매 계획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 물고기가 온전하게 바다에서 자라서 큰 물고기로 돌아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여유가 네. 우리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맥주 안주로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는 좀 노가리 먹는 걸 이제 자제해야겠네요, 진짜. 네, 뭐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네. 노가리 안 먹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교수님이 이제 이 해양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꼭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 바다가 우리에게 무한하게 내주지만은 않을 거라는 건 기본 상식이래요. 근데 나는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라도 세월이 흘러도 바다에서 나는 해물만큼은 좀 신선하고 풍성하게 먹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다와 육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하는 자세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에서는 쓰레기가 이렇게 길거리에 보이면 금방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나무가 죽어가는 게 나무가 시들어져 가거나 이제 시들거나 죽어가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판단이 서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 바다는 사실 우리 눈으로 무언가 확인이 될 때쯤 되면 심각한 단계까지 간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바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도 모든 걸 다 받아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면이 많았는데 바다가 이제 어떤 환경 변화가 우리 눈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작은 어떤 쓰레기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바다의 생태가 바뀌는 것이 우리가 좀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면 우리가 바다도 아마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후세에서도 깨끗한 바다를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깨끗한 바다에서 더 많은 생물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풍요로운 바다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이 말씀이 참 그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뭐 어민들뿐만 아니라 판매자 또 소비자들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노가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오징어가 명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모두 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이충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설 연휴 끝나고 뭐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설 연휴 끝나고 눈치 봤습니다. 왜요? 아내 눈치.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시댁에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아이들 또 돌보느라고 고생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내의 눈치를 좀 많이 봤죠. 예. 그래서 설 연휴가 끝나면 고생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도 풀 겸 홈쇼핑이랑 인터넷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전 우리 주부들께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예전 주부들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옛날 TV 함께 가시죠. 와, 진짜 옛날에는 저래 전집이 쫙 깔렸었는데 집에. 네. 근데 저 어머님 너무 지금 설정 아닙니까? 진짜 뭔 독서를 저래 우아하게 하지. 너무 우아하신데요, 진짜? 여가 시간에 독서하는 거 좋죠. 네. 저 아까 뒤에 있던 책들은 대부분 그 월부 책이죠, 예전. 예, 옛날에는 기본으로 전집을 사고 이랬어요. 옛날 서점이네요. 서점 가본 지 참 오래됐는데 진짜. 그래도 서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네.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인터넷 서점 많이 이용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야. 백일장. 주부 백일장. 아주 따뜻한 봄날에 저런 백일장 한 번씩 딱 나가고 이랬었는데야. 아유. 누님도 주부 백일장 이런 거 나가셨었어요? 아니, 우리 땐 유행이니. 아하. 야. 저렇게 야외에서 글을 쓰는 거죠, 이제? 그럼요. 주부 백일장 이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네, 몇 시에서 주제를 몇 딱 주면. 시까지. 예, 그쵸? 주제를 맞게. 네. 맞아요. 옛날에 어떤 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누님? 보통 뭐 가족, 뭐 효도. 이건 뭐죠? MBC 여성 교양 강좌. 교양 강좌. 문화센터 같은 건가요? 비슷한 백짜리네 거죠. 사람 봐요. 또 저거 우와. 타나. 예. 와. 근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예전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마스크 하나도 안 써 있는 그런 화면 아유, 보면 아가도 같이 왔네. 예. 빨리 저 시절로 가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그러게 말이래요. MBC 여성 교양 강좌 태백시네요, 저기. 우리는 각 시마다 MBC에서 교양 강좌를 여서도 하고 저서도 하고 진짜 인기가 매른도 없었지 뭐. 어이구야. 꽉 찼네, 꽉 찼어. 꽉 찼어요. 예. 거 봐요. 저 교양 강좌 온다고 저래 예쁘게 빼 입고 시장하고. 배구한. 아이고. 주부 배구단. 주부 배구단 이거 유명해요, 진짜. 지금도요, 각 네. 학교마다 주부 배구단 있어요. 저게 그래요? 전신에 시작된 거지. 맞아요. 네. 아유, 나도요. 우리 저렇게 주부 배구단 딱 이게 만약에 뽑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에서 도시락도 싸다 주고 응원하고 이래. 네. 되게 잘하시는데요? 우리 누님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시죠. 나도 저거 후원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부들도요. 저거 진작에 나와 모여서 연습하는 게 저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지금도 우리 강릉 주부 배구단 유명하잖아요. 아이, 그럼요, 있어요. 예. 에어로빅. 우와. 저거요, 저 에어로빅이요. 저것도 질서가 있어. 그래요? 새로운 신참은 선생님 뒤에 바로 하면 큰일 나. 그럼요, 맨 그럼요. 뒤쪽에 서이지. 예. 옷들이 되게 화려하세요. 아이, 그래도 야, 열심히 하셨네. 네. 아이고, 왔어. 우리 큰 누나도 예전에 저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아유, 저 뒤에요. 아이, 오빠. 우와. 좋네. 예. 진짜 옛날이 더 색감은 원색적이었네. 네. 신나는데요? 그래요? 운동 많이 하셔 그랬나? 아유, 야, 몸이 날씬하시네. 분살도 하나 없으시고. 선생님 같은데요, 왠지 느낌이? 네, 잘하시네요. 네. 그러게요. 예. 아유, 이 노란색 어렵다. 이야. 에어로빅, 와. 근데 이건 몰랐네. 스키장에서 에어로빅도 하네. 날 추운데 왜 바깥에서 에어로빅을. 안 추실까요? 땀 나겠죠, 저렇게 뛰다 보면. 저 정도 뛰면 땀 나지요. 근데 잘한다. 그죠? 네. 따라해보고 싶어요. 저걸 보고 집에서 따라하고. 저건 이제 방송용으로 촬영한 거네요. 시청자들이 거기서 이제 따라하라고. 제가. 선상님들이라 그러니 다 잘하네. 그러게요. 이거 동작도 저 봐요. 딱딱 맞네. 그러니까 저 때부터 우리 K-팝 아이돌들 칼 군무 있지 않습니까? 저 때부터 시작된 거죠. 아이, 그럼요. 맞아. 네. 이게 밑거름이고 씨앗이었네.
잘한다. 오, 집에서 따라해봐야겠어요, 진짜. 아유, 나는 못 따라가겠네, 야. 누님은 예전에 많이 따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전이지. 미장원. 아이, 미용실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꿀꿀한 날에는 저래 미장원 가야 돼요. 그럼요. 아하. 기분 전환해야죠. 예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지 뭐. 근데 예전에는 미용실 들어갔다 오면 다 한 가지 스타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빠글빠글하게. 오. 유행이 있었으니. 네. 우와. 오, 남자 헤어 이때만 디자이너 해도 선생님이에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저 정도 인물이면 아주 인기 짱이지. 마사지 받으시네요. 예나 지금이나 마사지 받는 건 좋아. 손놀림이 아주 그냥 내름 돋네. 아유, 나도 마사지 너무 받고. 세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야, 오늘은 배경음악이 올드 팝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이야, 우와. 손놀림이 아주 뭐. 근데 차이가 옛날보다 크림을 좀 많이 쓴다, 야. 요새는 좀 적게 쓰는데. 아, 요새 다니시는 데가 좀 적게 쓰나 봐요. 아, 이게 뭐이지? 아, 쇼핑몰처럼 가방도 있고, 여 액세서리도 같이 우와. 팔고. 화려하네요, 가방이. 네. 그러게. 근데 궁금했는데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가방을 좋아하시는 거죠? 왜냐면 남자들은 뭐 소지품이 없어도 여자들은 넣을 게 좀 많잖소. 아. 그러다 보니 가방은 탐하지. 필수죠. 네. 예.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 이쁜데요? 그러니 남자들도 사랑받으려면 좀 이래 가방도 좀 사주고 이래야지. 저 때는 하얀색이 좀 유행이었나 봐요. 그러게 한쪽 벽이 다 하얀색이 많네. 저 뭐예요? 아유, 금은방. 보석이 아유, 보석. 세사 지금도 좋아해. 알이 엄청 크네요. 그럴 때는 뭔 알이 아주 색색깔이 많았네. 비싸겠는데요, 저거? 예. 아유, 목걸이 두툼하네. 저 진주 아니래요? 오. 그 유행은 있어, 그죠? 맞아. 한때 저 애기 진주, 못난이 진주 깨가지고. 맞아. 저런 거 유행이었기. 다 우리 명숙 누님 젊은 시절이니까 모르시는 게 없어요, 진짜. 아니, 나 저 땐 좀 오랬어. 아이, 참. 그러니. 오, 어우, 두 개나. 귀가 무거울 것 같은데 저런 거. 그러게. 진주 진주 목걸이. 목걸이. 엄청 이야. 크네요. 한때는 저 진주가요,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지름이 몇 센치짜리가 얼마나 길게 맸나, 이런 거. 예. 맞아요. 야, 오늘 이렇게 화면들을 쭉 보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주부들께서 좋아하시는 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예, 맞아요. 어쨌건 옛날 TV 보면 참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반지 사고 싶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분도 그렇죠? 네, 저도 웬만하면 외출은 좀 자제하고 있고요. 네. 이번 명절에도 방문하는 대신에 전화로 좀 안부 인사 드리고 마음만 보냈죠. 예, 나도 그렇다니요. 네. 그잖아도 최근에 동네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요새는 가까운 지인들하고 이래 만나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쵸. 맞아요. 이 병원이랑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되면서 2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들과 현장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해시에서 2달여 만에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시에서 오늘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시에서만 4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동해시에서는 학교와 연관된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동해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2달간 2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의 경우에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자가 많았다는 점과 가족과 지인 간의 접촉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4일 어제까지 42,306세대를 대상으로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제 46.8%인
779세대가 검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7명의 추가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제 최근 12일 동안은 이제 확진자 발생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1.5단계로 내려갔다고 해서 5인 이상 그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엇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동해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지킴이를 도입해 주야간 특별 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는 식당, 카페, 임용업소, 숙박업소 등 그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업종별 세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홍보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어달동에서 그들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분들 맞으시죠? 맞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같이 동행하기로 해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네. 예. 네. 오늘 그럼 몇 시간 정도 지금 다니실 예정이세요? 8시간 정도 다니고 있어요. 하루에 8시간? 네. 그럼 8시간 동안 몇 군데나 가시는 거예요? 거의 30군데에서 많으면 40군데, 20군데 정도 다닐 것 같아요. 30군데에서 40군데를?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분들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어떤 일들을 해주시나요? 우선은 제일 먼저 클린강원 패스포드를 찍고 들어가고요. 저희도 이제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님 명부를 작성들을 잘 하고 계신지 그걸 하고 저희가 이제 단속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잘 해주십사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있고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밀폐된 장소에서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식당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테이블 간 거리를 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 명부 작성은 필수인데요. 처음에는 저 기재하는 것도 좀 이의제기가 많았어요. 개인정보 이런 걸 이렇게 체크를 안 해주시고 막 그러실라 이러더라고. 그래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거 체크하면 자기네 이제 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갖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걸 손님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제는 아무런 이제 이의 없이 체크 같은 거 잘 해주시고 기록도 잘 해주시고 그래요. 동해시에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전과 이후 차이가 많은가요? 막상 이제 동해에 이런 코로나 환자가 다발성으로 이제 막 번져나고 이제 나고 속출하다 보니까 매출 관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몇 달이 2.5단계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기진맥진되고 인내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서 인내로 기다릴 그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죠. 그전보다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손님이 보시다시피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체감이 너무 크죠. 지금은 그래서 버티자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있는 거고 그것 말고는 저희가 답이 없잖아요. 지금은.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같은 업주 이제 외진 곳도 신경을 방문해 주셔서 이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검사도 해주시고 빠진 부분이나 또 저희가 숙지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매번 방문을 해줘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추운데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도 이렇게 그래도 지금 많이 기분이 많이 이제 내려가 있는데 저분 항상 웃으시면서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거 보면서 또 버텨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매출이 한 50% 이상 줄어든 것 같고 저기 동해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아무래도 더 이동이 없어져서 아무래도 더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천곡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을 찾았는데요. 상인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수칙 안내 전단지도 전달하고요. 출입 명부는 잘 작성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발열 체크부터 부탁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19 전에는 뭐 저희 집
사실 또 좀 많이 이제 이름이 나 있는 집이어서 손님이 없을까라는 걱정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나가면 몇 팀이 오실까? 이런 걱정을 사실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또 활동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지키고 가고 있는 이제 영업소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안일하게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가 맞아 이렇게 지켜야 돼. 꼭 지키자 이러면서 손님들이 오시면 문 여는 소리만 나면 이제 발열 체크해 주세요라고 인사가 이제 그거예요. 어서 오세요가 아니고 발열 체크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테이블에 앉으시면 이제 각자 이렇게 저희가 또 다시 받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를 실천을 잘 해야 하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자면요.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것만 잘 알아주신다면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까지 바꾸려는 우리 지킴이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이었습니다.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들은요, 지난해 12월부터 식당이나 카페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다니면서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니까 그래도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그렇긴 해도요, 우리가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아직까지 위험 요소들이 쫙 깔렸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 놓치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마스크 잘 쓰고 사적인 약속 그리고 또 모임 이런 건 자제해야겠죠.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다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만큼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한파가 오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막 그런다고 해도 어디선가 맡아지는 이 봄의 향기, 이 봄의 기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맞아요. 그 승질급한 나무들은요, 네. 벌써 꽃몽울이 요렇게 뾰족하게 올라오고요. 그렇습니다. 꽃도 벌써 여기저기서 뻥긋뻥긋 시작했다니요. 네, 머지않아 더 봄 기운이 물씬 날 텐데 기대돼요. 그렇습니다. 자, 상큼한 봄을 기다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7번국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